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보람입니다. 새해 들어 담배값이 평균 2,000원이나 뛰면서 담배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증시 대동제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기업들이 새해벽도 일제히 위기 극복을 외치며 신년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코스닥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일 전거래일보다 0.57% 상승한 1926.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증시 첫 거래일인 이날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연초 상승 효과를 기대하거나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은 이날 1,226억 원어치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도 20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1,951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이 6.29%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5%대 올랐고 서비스업, 의료정밀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은행, 건설업, 기계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8%대 급등했습니다. 포스코, 네이버 등도 2%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생명, KB금융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98% 오른 553.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20전 오른 1,103원 5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제일모직은 단숨에 시총 9위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업 공개 시장에 새 역사를 썼던 제일모직이 새해 첫날에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단숨에 시가총액 9위에 올랐습니다. 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일모직은 전거래일보다 8.23% 오른 17만 1,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장 당시 공모가의 3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자 시초가인 10만 6천원에 비해서도 6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이날 주가 급등으로 제일모직의 시가총액도 23조 850억 원까지 불어나며 상장 보름여 만에 삼성생명과 SK텔레콤을 모두 제치고 시총 9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제일모직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글로벌 지수 편입을 앞두고 제일모직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346억 원을 쓸어 담으며 지난해 말부터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오는 5일 장 마감 후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신규 편입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3월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도 특례 편입될 예정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수 편입 이후에도 제일모직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HMC 투자증권연구원은 제일모직의 주가 대비 내재 가치를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25조 원 규모까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지주사 전환 시 계열사들로부터 들어오는 브랜드 사용료와 배당 수입까지 더해지면 더 큰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들어 담배값이 평균 2,000원이나 뛰면서 담배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첫날부터 판매량이 많게는 60%나 급감하는 등 담배값 인상의 여파가 현실화하자 유통업계는 단순히 담배 수요뿐 아니라 방문 고객 수 자체가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의 어제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 58% 줄었고 B 편의점 업체의 판매량도 54% 줄었습니다. 담배값이 평균 80%나 인상되자 매출 기준으로도 담배 수요 급감 현상은 뚜렷해져 C 편의점 업체의 어제 담배 매출은 지난해보다 36% 급감했습니다. 담배 사재기 열풍으로 판매가 크게 늘었던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배를 보루째 판매하는 롯데마트의 일일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신정보다 49% 줄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실적이 1월 1일 하루의 결과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담배 외 품목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피우기 위한 사재기뿐 아니라 미리 싼 값에 많은 담배를 확보해 이익을 붙여 판매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만 건을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와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3구의 거래량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9만 136건으로 아파트값이 고점이었던 2006년 13만 7천 건 이후 가장 많았고 2013년보다 36.3%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무채 상환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뿐 아니라 9.1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으로 구매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전산안에 따른 매수세 전환과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저리의 융자 등 금융지원도 거래량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노원구로 모두 8,700여 건이 거래됐고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월별로는 지난 9일 대책 발표 효과로 10월이 최고치인 1,853건을 기록했고 3월과 9월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업체의 대부분이 개별 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해 연초부터 2,000cc 이상 차량의 차값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어제부터 한미 FTA에 따라 국내에서 파는 모든 2000cc 초과 자동차는 생산지와 무관하게 차값에 포함된 개별 소비세가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지면서 해당 차종의 차값이 수십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 선까지 인하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는 36만 원에서 134만 원을 내렸고 한국GM은 지난해 12월부터 31만 원에서 46만 원을 내려 팔고 있으며 르노 삼성차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인하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는 국내 판매 중인 배기량 2000cc 이상 모델 25개에 대해 차종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격을 낮췄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역시 E클래스 등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해 최저 4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평균 1%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도요타와 렉서스도 일부 가솔린 모델을 개별 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해 소폭 내릴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전 차종은 보증정책 강화 등의 혜택을 줍니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증시대동제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인사들이 모여 새해 우리 주식시장의 힘찬 도약과 한국 경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식시장의 힘찬 도약과 한국 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2015 증시대동제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이 후원하는 증시대동제는 주식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2015년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세계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리라. 자만 금융투자인의 열정이 아시아 최고의 자본시장을 향한 새로운 등정을 시작하는 날. 오전 10시 증시 개장과 함께 시작된 대동제는 풍물패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과 황소와 양 모형의 대형 상징물 제막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최근 수년간 국내 소싸움 대회를 휩쓸었던 황소 2대1이 등장해 새해 증시 화랑을 염원했습니다. 증권가에서 황소는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위로 치솟은 뿔과 상대를 아래에서 위로 받으며 공격하는 모습 등이 주가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강세장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을미년 올해 한 해는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모험, 자본 공급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회복해요. 다양하고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 한 해 우리 증시를 상저하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유가 하락과 엔화 약세, 신흥국 위기 등 대외 악재의 여파가 지속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본격적인 박스권 탈출의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실시되는 가격 제한폭 30% 확대로 주식거래 대금이 크게 늘면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주요국들의 환율 전쟁,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및 중국 유럽연합의 경기 회복 여부 등 유독 많은 변수 속에 2015년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크고 작은 악재를 딛고 올해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2014년은 우리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엔저 등 올해도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을 전망인데요. 국내 주요 그룹들은 오늘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2015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한 해로 삼겠다며 힘찬 새해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윤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저, 중국 기업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새해 벽두 일제히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지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한화 등 국내 주요 그룹은 오늘 오전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예년과 달리 각 계열사별로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서초 사옥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사장단과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 만큼 권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을 뉴 챌린지, 리스타트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정비된 조직을 바탕으로 힘껏 뛴다면 우리는 반드시 재도약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오늘 오전 양재동 본사에서 정몽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힘찬 새해 출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 회장은 2015년 경영 방침을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로 제시하면서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올해 판매 목표 820만 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는 그 이 자리에서 어떠한 차질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내 자신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G3 히트로 괜찮은 한 해를 보냈던 LG그룹은 올해부터는 시장 선도자로 올라선다는 각오입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기필코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선도 기술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LG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철저한 미래 준비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는다면 거대한 파도가 덮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 복귀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3년 만에 신년사를 냈습니다. 김 회장은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떠올렸다며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열어가자고 공격 경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룹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은 신년사를 통해 공격적인 성장 추구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대내외 악재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개척에 나서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보산업부 김능현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보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동통신사들도 성장 전략 수립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알뜰폰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관심사는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 침체된 시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단통법을 시행한 후 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중고폰 및 알뜰폰 소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최신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낮고 그나마 고가 요금제에 몰려있던 혜택이 단통법 시행 후에 대폭 줄면서 휴대폰의 체감 가격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치권은 현재 완전 자급제, 요금 인가제 완화, 분리공시제 도입 등 보완책을 법안으로 발의했고 올해에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단통법이 이통시장의 고질병인 불법 보조금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불법 보조금이 단통법의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난해 11월 초에 벌어진 아이폰 6 대란과 같은 불법 보조금 살포가 재현되면 단통법 폐지와 이통사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장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는 2월 말쯤 공개되는 이통사 실적과 가계통신비 추이도 단통법 안착의 변곡점이 될 듯합니다. 이통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가계통신비는 올랐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단통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한 알뜰폰이 요즘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동통신사들도 이에 대비를 하고 있겠죠? 예, 최근 들어 5대 3대 2로 고착화된 이통시장의 점유율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단통법으로 인해 번호 이동 시장이 침체됐지만 알뜰폰 가입자가 늘면서 판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 점유율 10%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알뜰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통사가 5대 3대 2의 점유율을 깰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SK텔레콤의 50% 점유율 사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점유율 구도에 큰 변화가 올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살포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김 제1위원장이 대화의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언급한 대목을 놓고는 그 진위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여파로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조치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북한의 이번 신년사 메시지가 워싱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핵과 경제의 동시에 발전이라는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비핵화 이슈에서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근본적인 정세 변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근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과 북미를 포함하는 전반적 대화 국면에 돌파구가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공개적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올 2월에서 3월 합동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주요국 통화보다 상승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달러 가치가 지난해 유로, 엔, 파운드, 한국 원과 브라질 헤알, 그리고 다른 11개국 통화보다 모두 뛰었다며 이런 현상은 닷컴 붐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신문은 저유가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면서 이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이 내다봤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한 블룸버그의 주요 통화 가치 추적에 의하면 달러에 대한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지난해 각각 12%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노르웨이 등 산유국 통화 가치도 각각 46%, 19%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원유 수입국 통화 가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화는 달러에 대해 4% 하락했고 싱가포르 달러와 대만 달러도 하락폭이 각각 5%와 6%에 그쳤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켓으로 산정되는 달러 지수는 지난해 13% 상승해 9년 사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한 도이체방크 보고서는 올해도 미국의 성장이 다른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웃도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취임식을 갖고 2기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호세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15년은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빈곤 기하 퇴치와 교육기회 확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 개혁과 비리 척결, 여성의 지위 향상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축사절로는 130여 개국에서 정상과 정부 수반, 정보 대표와 10여 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노동자당 소속인 호세프는 2010년 말 대선에서 승리해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고 지난 10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우파 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페르난도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사상 세 번째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이 열린 브라질리아 일대에서는 노동자당 당원 3만여 명이 참가한 축하 행사와 함께 호세프 대통령과 노동자당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여전히 바깥 공기가 차가운데요. 오늘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도 영하 1.9도로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영하 8도로 여전히 춥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시기에 무리 없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밤 늦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3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영상 2도, 춘천 0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 기온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오르겠고 낮 기온 광주 5도, 부산 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 강릉 영하 3도, 울진 영하 5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 강릉 7도, 울진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토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풀리겠고요. 일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약한 눈이 내리겠고 한겨울치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